자, 그럼 다시 옵셔널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한번 봤습니다. 그쵸? 자, 널이 위험한 거 봤어요. 자, 널 포인트 익셉션이 뜬다는 거죠. 널 포인트 익셉션. 자, 지금 보면 여기는 그냥 이렇게 널 넣었는데 어떤 메서드를 호출했는데 여기에 뭐가 올지 알 수 없는 거죠. 널이 올 수도 있고 널이 아닌 게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if문을 써서 검사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옵셔널이라는 타입으로 야 널일 수도 있어 라고 알려주는 거죠. 자, 알려주는 거. 우리가 보통 있으면 of, 없으면 empty 이렇게 합니다. of는 널인 데이터를 넣으면 오류가 떴죠. 자, 넘어가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배워봤던 거는 아이고. 자, if present or 그 다음에 is present 배웠습니다. 그죠? is present. 자, 지금 보면 여기 지금 consumer 이런 게 있어요. 그죠? consumer. 자, 이런 것들은 자바가 처음에 만들어 놓은 함수형 인터페이스예요. 함수형 인터페이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좀 보고 갈게요. 자, 요거 한번 쭉 올려보면 제가 이제 함수형 인터페이스 많이 쓰는 것들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 자, 이번에는 자바가 제공하는 함수형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 해요. 우리가 함수형 인터페이스 복습도 한번 해보고요. 자, 컨슈머라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이미 해봤는데, 컨슈머. 우리가 이제 컨슈머 언제 해봤냐? 포이치 때 해봤어요. 어제. 포이치 때,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소비하는 거라고 했죠. 소비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안에 있는 함수 이름은 abstract가 됩니다. abstract. 자, 우리가 if present 할 때 쓰는 게 consumer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 자, 공급자. 지금 보면 얘도 이제 제공자예요. 얘 제공자인데 여기 보면 함수 이름이 get이죠. 이렇게 값을 만들어서 제공한다. 자, 이때는 우리가 입력값이 없을 때 쓰는 거네요. 그죠? 입력값이 없을 때. 지금 보면 얘가 지금 뭐가 조금 잘못돼 있다. 얘는 지금 뭐냐면 자, 이렇게 해둘게요. 잘못돼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서플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를 주는 게 아니라 보내는 형식이에요. 보내는 형식. 그래서 무언가를 꼭 리턴을 해줘야 돼요. 여기 리턴이 생략돼 있는 거겠죠. 공급자. 이제 컨슈머는 소비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매개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급자는 보내는 것.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디폴트 값이야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보면 뭐냐면 너가 없을 때 어떤 걸 주겠냐 이 뜻이에요. 없을 때는 디폴트라는 걸로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또는 이제 없을 때 오류를 띄우겠다. 이런 거죠. 수로는 오류죠. 자, 없다에 대한 오류를 띄우겠다. 자, 그 다음에 duplicate, predicate라는 게 있어요. predicate. 이건 이제 우리가 판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판사. 저지하는 거. 그래서 판정자가 될 거고요. 검사를 합니다. 옳은가? 그런가? 그래서 이제 필터라는 친구로 데이터를 거릴 때 우리가 씁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3이라는 데이터를 받았어. 3. 근데 이제 이게 널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10보다 클 때만 내가 쓰겠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나이를 받았어요. 나이. 그러면 나이는 마이너스 7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쵸? 널이랑 마찬가지인 거죠. 이때 우리가 필터를 쓸 수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이는 0보다 크고 140살보다 작다. 판정자를 쓰게 되면 나이를 정확하게 인지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꼭 널 체크만 하는 게 아니라 널처럼 취급될 수 있는 데이터도 판정자로 취급할 수 있어요. 자, 그때 이제 우리가 쓰는 게 필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변환자라는 게 있어야죠. 변환자.
요거 이제 우리가 아까 봤는데 맵, 프레임 맵 이런 거 이제 변환할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생년월일을 받았어요. 1986년.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거는 1986년이 아니라 이 사람의 나이를 궁금한 거야. 나이. 자, 그때 우리가 요 맵을 써서 바꿀 수 있어요. 맵은 현재가 2026년이니까 요걸 빼면 나이가 나오겠죠? 자, 요때 맵을 쓰는 거죠. 자, 플랜 맵 같은 경우에는 옵셔널이 또 나올 수 있는 것을 제거할 때 우리가 씁니다.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다음에 한번 좀 다시 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if present or else에서 요 런업을 써봤어요. 런업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가 런업이라 부릅니다. 진짜 비어있는, 여기 매개 변수도 없고, 리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가 런어블이라고 해요. 그냥 실행만 되는 실행자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스레드라는 걸 배우게 될 텐데 그때도 이 런어블을 쓰게 될 거예요. 자, 요 런어블. 자, 실행.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배웠던 if present or else 한번 봤고요. 요거 좀 한번 함수형 인터페이스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복습도 하고 그다음에 새로 배우는 것도 해보고. 자, 여기 오셔서 EX가 아니라 Java UT. 자, 우리가 이미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어디서 배웠냐? 요 밑에서 배웠다. OP, 그죠? 자, 여기 보면 람부다. 여기서 배웠습니다. 람다에서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 와볼게요. 자, 새로 만들기 자바 클래스. 자, 레슨 16 펑셔널 인터페이스. 자, 메인이고요. 자, 우리가 펑셔널 인터페이스 언제 배웠냐? 자, 이럴 때 배웠습니다. 우리가 익명 클래스 할 때 배웠어요. 자, 인터페이스인데, 자, 우리가 콜백이라고 부를게요. 콜백. 자, 여기에 함수가 하나 있어요. void에 뭐 테스트 해볼까요? 자, 누가 요런 타입을 객체로 만들어 써야 되는데요. 이 함수를 필요로 해서, 자, 요 함수를 필요로 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만드는 방법, 객체로 만드는 방법 세 가지가 있었어요. 자, 콜백 인터페이스를 객체로 사용하는 세 가지 방법. 자, 첫 번째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구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익명 클래스를 쓰는 방법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만약에 추상 메서드가 한 개일 때는 람다식을 쓰는 거예요. 자, 콜백에 뭐가? 추상 메서드가 한 개일 때 람다식을 쓰는 거예요. 자, 요때 우리가 뭘 배워봤냐? 함수형 인터페이스 배웠어요. 자, 한번 세 가지 다 해볼게요. 자, 1번부터 해볼게요. 1번.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클래스. 이름을 뭐 콜백펑 이렇게 할까? 콜백펑 이렇게 하죠. 구현을 해야 되죠? 임플리먼트 누구? 콜백. 그러면 현재 이 테스트가 비어 있으니까 이걸 구현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마우스 올려서 메서드 구현 확인. 여기다가 구현된 메서드입니다. 죠 구현된 클래스로 구현된 메서드 이렇게 하죠. 클래스로 구현된 메서드.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 자, 이 친구를 객체로 만들 때 callback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써서 C라고 할까요? new callback 펑션으로 객체를 만들었죠. 자, 지금 현재 내부 클래스라서 생기는 문제라서 요 앞에다가 제가 그냥 static 이렇게 붙일게요. static 클래스는 독립적으로 존재 가능한 내부 클래스라 불렀죠. 자, 이렇게 심플하게 static 쓸게요. 자, 원래 내부 클래스는 외부 클래스가 객체인 상태에서 이 친구 내부 클래스를 객체로 써야 된다 그랬는데 스태틱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내부 클래스입니다. 자, 요 바깥쪽에 써도 되는데 요 안에다가 일부러 썼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은 1번이랑 동일한데, 자, 1번이랑 동일한데, 쓰는 것을 단축시키는 익명 클래스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콜백의 C2는 바로 인터페이스를 객체로 만들어요. 콜백. 여기 보면 두 번째 보이는 거 보이세요? 요거. 자, 여기 보면 중괄호가 나머지를 구현하겠다. 이 뜻이에요. 콜백. 그러면 지금 현재 바로 구현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친구는 객체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 세미콜론을 꼭 찍으셔야 돼요. 자, 여기다가 세미콜론 찍으시고요. 요거는 뭐예요? 익명 클래스로 구현된 메서드가 되겠죠. 자, 이걸 왜 익명 클래스라고 했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클래스 1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그랬죠. 클래스 1. 그리고 똑같이 위에 코드랑 똑같이 이렇게 동작을 하도록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 코드가 여기다가 쏙 들어가겠죠. 이때 이 친구를 우리가 익명 클래스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내가 클래스를 만들어서 구현하는 게 쉬운 일이다, 귀찮은 일이다? 귀찮은 일이라 이렇게 한다. 자, 근데 이것조차도 귀찮대요. 자, 누구랑 비교해서? 함수형 언어랑 비교해서. 그래서 함수형 언어인 척 하고 싶은 게 람다식. 세 번째. 자, 콜백의 C3는 자, 소가로, 중가로. 요게 람다식이 됩니다. 이때 이 함수는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테스트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죠? 여기다 테스트 이렇게 써볼까요? 자, 이렇게 쓰는 거는 이제 문법적 오류가 되는 거죠. 그죠? 하지만 실제로는 요 테스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테스트. 자, 여기다가 써볼까요? 자, 테스트에다가 sout으로 람다식으로 구현된 메서드.
자, 제가 심플하게 한 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한 줄로. 이렇게 한 줄로. 원래 두 줄로 쓰는 게 맞는데, 세 줄로. 그러면 이 C3는 현재 요거랑 같은 거니까 이 안에 있는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겠죠? 여기 지금 테스트를 구현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C3. 테스트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실행하면 이게 실행이 되겠죠. C2도 테스트할 수 있고 C도 테스트할 수 있겠죠. 자, 한번 다 해볼까? C.테스트, C2.테스트, C3.테스트. 실행하면 쪼르륵 실행이 잘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복습해봤습니다. 추상 메서드가 있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세 가지 방법. 선생님, 근데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 자, 왜 필요한 거냐? 우리 언제 수업을 했었냐면, 여기가 H13? 이거 아니다, 죠 제가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해놓고 여러분들 이제 요거 하면 더 편합니다라고 해드린 게 있어요. 제가 EX에 있으려나? 제가 만든 거 간단히 보죠, 그죠? 제가 간단한 거 만든 거. 여러분들 이제 그냥 보기만 하세요, 그죠? 지금 보면 요게 지금 뭘로 보여요? 람다식이에요, 이게. 람다식. 지금 보면 내가 이제 이렇게 쓰지 않는다. 자, 제 거 그냥 보기만 하세요. 자, 이렇게 쓰지 않으면 어떻게 써야 되냐? add button add action listener에 new action listener add task 이렇게 써야 돼요.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이까지 코드가 자, 여기서부터 이까지 코드가 요 한 줄이래요. 여러분들 이 코드 쓰고 싶어요? 이 코드 쓰고 싶어요? 그쵸? 람다식 쓰고 싶죠? 그쵸? 쓰고 싶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미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이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자, 제가 이제 투두 목록 이렇게 만들어 드린 거. 자, 여기 보면 버튼들 보이죠? 요 버튼. 요 버튼. 이 버튼을 눌렀을 때의 동작. 이 동작을 넣는 거예요. 이 버튼 눌렀을 때 동작. 지금 현재 보니까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을 뭘로 하기로 했어요? add task라는 함수로 하기로 했어요. add task.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글자를 받아서 여기다가 추가하는 내용이네요. 자, 여기 있는 글자를 받아서 여기다가 추가하는 내용. 자, 그래서 지금 요게 뭐예요? 저기 있는 글자에 공백을 제거해서 요 태스크라는 걸 만들어서 요 태스크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요걸 얘기하는 거야, 요거. 요거. 자, 요걸 만들어서 어디다가 리스트 여기다가 또 함수가 또 있네요. 요걸 호출해서 안에다가 넣겠다. 이런 겁니다. 자, 여튼 다시 돌아와서 제가 어디다 썼지? 이렇게 할까? 자, 여기. 자, 이 add 버튼에다가 내가 이 add ask라는 함수를 재정의 한 거였죠? 정확히는 요 action performed라는 함수를 재정의 한 거예요. 재정의. 자, 그러면 내가 이 추가 버튼 누르면 이 함수가 실행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함수를 내가 콜백 함수다라고 부르면 뭔가 연결이 되나요? 콜백 함수다. 콜백이 무슨 뜻일까요? 호출하면 온다 이 뜻이죠. 호출하는 온다는 것을 재정의했다. 내가 이거 바꿨어요, 내용을? 바꿨죠? 그래서 우리가 콜백 함수를 재정의했다. 이렇게 불러요. 자, 보통 우리가 이렇게 람다식을 쓰는 거 이유는 뭐다? 콜백 함수를 재정의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재정의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이렇게 코드를 버튼에 이벤트를 넣을 때 람다식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람다식. 자, 우리 코드를 한번 돌아와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드가 이렇게 심플해진 거예요. 그런데 자바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대요.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컨슈머인가요? 이게 컨슈머인가? 그쵸, 컨슈머. 이게 소비자죠. 소비자는 여기에 매개 변수가 있는 것을 얘기해요. 이렇게 매개 변수가 있는 것. 자, 한번 해볼게요. 컨슈머의 자, 지금 보면 매개 변수의 타입을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죠? 자, 여기다가 내가 아무것도 안 쓰면 오브젝트고, 내가 문자열이다 그러면 문자열. 자, 아무것도 안 써볼게요. 아무것도 안 쓰고, 자, 컨슈머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오브젝트가 이렇게 옵니다. O라고 할게요. 그냥 쓰자. 타입 원래 생략할 수 있는데,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자바에서 쓰려고 미리 만들어 놓은 함수형 인터페이스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보면 함수형 인터페이스 이렇게 써져 있죠? 자, 이렇게 T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 자, 보면 누구를 쓰려고? 업세트. 자, 업세트를 쓰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였죠? 업세트. 보면 매개 변수가 하나 이렇게 있죠. 매개 변수가 하나. 자, 그래서 돌아가는 방법은 컨트롤 탭 이렇게 하면 돌아갑니다. 컨트롤 탭. 이게 지금 업세트인 거죠. 자, 이렇게 쓸게요. 마우스를 올리면 얘가 이름이 뜰 거예요. 안 뜨나? 이름이 안 뜨네. 여기 있다. 업세트. 보이세요? 업세트. 자, 업세트. 이렇게 되겠죠? 자, 한 번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컨슈머에 이번엔 제네릭 이용해 볼게요. 문자열은 컨슈머 to 스트링의 s가 되겠죠. 이렇게. 한 번 더 해보죠. 컨슈머에 아이고 왜 그러냐. 컨슈머에 자, 이번엔 인티저예요. 인티저는 컨슈머 3 이번에 왜 자동사 안 해주지? 이 소가로를 써버렸네. 이걸 우리가 다이아몬드 연산자라 부릅니다. 열고 닫는 거.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앞에 타입을 이렇게 생략할 거예요. 오, 생략되네요. 자, 왜 소비자냐? 내가 데이터 줄 거니까 너가 그걸로 여기서 써. 이 뜻이에요. 내가 데이터 줄 테니까 너가 여기서 써. 소비자. 자, 우리 이 친구 언제 배웠냐? 컬렉션에 컬렉션이죠. 컬렉션 맞는데. T 빼먹었네요. 포이치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이 친구가 컨슈머를 받습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자, 배열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자, 리스트에 자, 무슨 타입으로 할까? 인트로 할까요? 인티저에 num list는 new array list. 자, 심플하게 arrays로 생성해 볼게요. arrays에 to list에 10 임의의 값 쓸게요. 10 22 마이너스 33 50
70 이렇게 있어요. 자, 내가 이 중에서 음수를 찾아서 음수가 있으면 출력하세요. 이렇게 해볼게요. 음수가 있는지 검사하세요. 자, 우리가 반복문 종류 많이 배웠어요. 인덱스 기반, 그 다음에 포이치, 그 다음에 포이치가 아니라 향상된 반복문, 이터레이터, 마지막으로 포이치. 자, 포이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넘리스트에 포이치예요. 자, 여기에 컨슈머가 들어간대요. 적혀있죠? 자, 이 컨슈머에 있는 이 타입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자, 이 타입은 누구를? 그쵸. 이 넘버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숫자를 받아서 처리할 거예요. 자, 여기 오는 거는 넘버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자, 잘 나오나 볼게요. 그죠? Sout으로 자, 실행해보면 이렇게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언제 음수가 있을 때. 그래서 여기다 어떻게 하면 돼요? if num이 0보다 작을 때 출력하겠다. 이렇게 하면 작은 것만 출력이 되겠죠. 짠. 자, 지금 요 콜백 함수, 요게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자, 우리가 이터레이터로 반복문을 이렇게 돌릴 거예요. 이렇게, 그쵸? 돌면서 하나씩 가져오면 이 친구가 어디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내가 이터레이터로 반복자가 이렇게 이동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빼오는 게 아니라 빼와서 어디로? 여기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 뭐가 와요? 처음에 10이 오겠죠. 그러면 10은 0보다 작니? 아니네. 출력 안 하고. 또 돌아가요. 이 친구를 어디 보내요? 여기다가 보내는 거죠. 그러면 22가 오겠죠. 또 일로 가요. 마이너스 33이 오겠죠. 그래서 이 콜백 함수는 여기 요소들마다 실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소들마다 이 요소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오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컨슈머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옵셔널 또 해봤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옵셔널. 자, 옵셔널에 자, 똑같이 인티저를 해볼게요. 인티저에 int ob이에요. 옵셔널 of 13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있는지 없는지 물어볼 수 있겠죠? int of is present if present 자, 요때도 컨슈머가 쓰이는 거예요. 자, 이때 오는 게 누군 거예요? 13이 오는 거죠. num 자, 여기 지금 보면 화살표를 빼먹었네. 자, num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실행해보면 이렇게 존재합니다. 만약 여기다가 empty 넣으면 얘가 실행이 안 되겠죠. 여기다가 empty 넣으면 실행이 안 됩니다. 자, 실행하면 이렇게 실행이 안 되죠. 자, 다시 돌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컨슈머 한번 해봤습니다. 소비자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존재하는 게 뭐냐? 러너블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러너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러너블에 R이라고 할게요. R은 자, 소가로, 중가로. 끝이에요. 자, 이 친구는 run이라는 함수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언제 쓰냐? 여기서 쓰겠죠, 그쵸? if present ors 에서 씁니다. if present ors.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옵셔널에 이번 문자열이고 str ob예요. 이번엔 없는 걸로 해볼게요. 옵셔널 점 empty str op 점 if present or else예요. or else. 자, 이렇게 있으면 받아올 거니까 s라 하고, 자, 없으면 아무것도 없을 거니까 런업을 쓰고, 자, 요때 이 친구가 런업을, 이 친구가 컨슈머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는 런업을만 할 거니까 여기다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데이터가 없음. 있으면 여기서 뭔가 처리하면 되겠죠. 실행해보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런업을 이렇게 있죠. 자, 요 외에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 자, 여기 보면 펑션. 펑션이 진짜 말 그대로 펑션입니다. 이 친구는 매개 변수도 있고, 그 다음에 리턴 값도 있고, 매개 변수도 있고, 리턴 값도 있고, 이게 펑션입니다. 자, 그 다음에 predicate. 이 친구는 무조건 부호를 반환해요. 옳은가, 옳지 않은가.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요것만 하면 끝나네요. 그쵸? 자, 펑션부터 한번 해볼게요. 펑션.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자바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함수 인터페이스예요. 펑션입니다. 펑션은 두 개를 써야 돼요. 두 개. 예를 들어 문자열로 받았다. 그러고 인티저로 반환하겠다. 펑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받는 거랑 리턴 둘 다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str return str.length 이렇게 할까요? 요 앞에다가 이제 보면 이렇게 스트링이라고 써져 있죠? 이거는 생략해도 되는 거죠. 현재 string 이렇게. 그다음에 인티저는 이렇게 가죠. return. 자, 내가 여기다가 length가 아니라 그냥 str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야, 리턴 값이 타입이 잘못됐는데 이러죠. 내가 여기다가 3 쓰면 문제 없죠. str.length 그래서 길이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이 펑션이랑 predicate는 쉬었다가 가서 한번 해볼게요. 자, predicate도 한번 써볼게요. predicate예요. 자, 이 친구는 return이 정해져 있어요. bool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만 써야 돼. 하지만 두 개예요. 자, 이렇게 하고 predicate 이렇게 쓸게요. 자, 현재 여기가 str이 오고요. 그다음에 무조건 반환을 해야 돼. str 이렇게 쓸게요. return str.length가 0보다 크냐?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비교 연산이 결과가 뭐예요? 부울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부울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부울 생략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갑자기 막 난이도가 펄쩍펄쩍 뛰죠. 막 머리가 어지럽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 문법을 지금 포기해버린다. 그러면 옛날에는 상관없었어. 옛날에 한 5년 전에는. 요즘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이걸 모르면 조금 회사에서 좋게 안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문제가 뭐냐. 우리가 다 AI를 쓰고 있죠.
근데 AI가 자동 완성해서 내주는 코드가 람다식이 많을까요? 그냥 코드가 많을까요? 다 람다식이겠죠. AI가 내주는 게. 여러분들이 그걸 판단하려면 이거를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AI랑 좀 친해져야 되니까 AI는 람다식을 낼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리턴 한번 줄여볼 거예요. 자 요 리턴 자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펑션 2예요. 펑션 2. 자 요 리턴을 요렇게 줄일 수 있어요. 여기 중괄호를 생략하면 자동으로 리턴이 돼요. 그 밑에 것도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predicate도 한번 해보시고요. predicate도 복사해서 붙여놓고 2예요. 자, return인데 생략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중괄호랑 return을 싹 지우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이렇게 노란색이 떠 있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메서드 참조로 바꾸기라는 말이 있어야죠. 요거 한번 해보고 끝낼게요. 자, 우리 최종 목표가 메서드 참조를 써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3예요. 자, 그리고 요 친구만 메서드 참조로 바꾸기 눌러볼게요. 그러면 요런 코드로 바뀌어 있어요. 자, 지금 받아온 매개 변수에 랭스를 실행하고 있죠. 요거를 줄여서 문자열의 랭스를 실행한다. 요걸 우리가 메서드 참조식이라고 불러요. 메서드 참조. 람다식이라고 하는 수학식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유래된 줄이는 방식이고요.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컴파일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줄여줍니다. 아무거나 되는 건 아니고요. 자, 밑에 거도 한번 해볼까요? 자, 밑에 거도. 근데 현재 이거는 람다식이 안 돼.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비교 연산을 하고 있죠. 이런 걸 줄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 매개 변수를 받아서 랭스를 하고 있으니까 문자열에 랭스를 실행한다. 이렇게 되고 요거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우리 안 해본 게 하나 있어요. 하나. 공급자. 서플라이어. 요것만 하고 우리 한번 가볼게요. 서플라이어입니다. 요거 이제 반환 타입만 있는 거예요. 반환은 뭔가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문자열로 서플라이어 이렇게 쓰고 무언가를 이제 리턴하는 거죠. 어이, 서플라이어 맞는데? 아, 는을 빼먹었네요. 는. 기본값, 뭐, 공급자가 되겠죠? 공급자.